자, 먼저 이제 ESG의 발자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우리가 ESG 책을 사면요, 시중에서 ESG 책을 사시면 그 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담론으로 시작이 돼요. 예. 왜냐하면 ESG란 얘기를 처음 한 곳이 UN입니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ESG를 하라고 하니 기업에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ESG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보고서입니다. ESG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위너가 될 겁니다. 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ESG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Environmental, 환경의, Social, 사회의, and Governance, 지배구조입니다.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예. 왜 형용사일까? 예. 이걸 제가 아는 분 원어민께 물어서 답을 들었대요. 이게 원어민께 물어서 답이 나올 문제인가? 제가 이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이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와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Issues. 그러니까 우리 이슈 그럼 뭐죠? 골칫덩이에요. 문제입니다. ESG는요, 이렇게 2004년에 UN에서 보고서가 나올 때 환경, 사회,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이라는 골칫덩이를 잘 해결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ESG는요, 아름답거나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ESG는요, 골칫덩이에요. ESG를 아름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게 굉장히 뭔가 인류의 공통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두 군데에서 돈을 받습니다. 하나는 고객에게 받죠. 또 하나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ESG는 투자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ESG를 안 하면 우리는 돈을 안 꿔주거나 안 투자하거나 줬던 돈도 다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ESG를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UN이 기업들에게 전해준 게 바로 이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입니다. 자, ESG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ESG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UN이 처음에 멋지게 얘기를 했지만 요 자그마한 요 글자들에 보면 UN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ESG 골칫덩이들을 잘 해결하세요,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ESG가 나오면서 다시 또 많이 논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ESG라는 단어가 나오기 한 17년 전에 또 UN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뺏지 말고 현재 세대가 알아서 발전하라는 겁니다. 땡겨 쓰지 말고요, 뺏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 후배는 이런 경험을 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맛있는 피자 시켜 먹자고 자기 저금통을 깼대요, 어릴 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건요, 절대로 현재 세대가 자기 세대가 살겠다고 미래 세대가 가진 자원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회 조화를 다 깨고 내가 지금 살겠다고 내가 땡겨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걸 또 땡겨 쓰겠죠. 계속 땡겨 쓰다 보면 언젠간 인류는 망하겠죠. 그러니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뭐 좋은 거를 주진 못할지언정 현재 세대가 알아서, 우리 세대에 알아서 좀 살자. 그래야지 다음 세대도 살 것 아닌가. 이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자, ESG에 관해서 UN에서 했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04년에 UN에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선 ESG라는 골칫덩이를 해결합시다. 그래야 재무 투자자들이 여러분들께 돈을 줄 겁니다. 두 번째, 그로부터 17년 전에 지속가능 발전을 합시다.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미래 세대 걸 현재 세대가 뺏어 쓰거나 당겨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2015년에 UN이 우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17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 ESG에 대해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얘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세 가지. 자, 이렇게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게 2030년까지 달성하라고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BTS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BTS는 유엔에 가면 늘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하고 옵니다. BTS가 유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하고 옵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은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일까요?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BTS가 가서 얘기하고 오죠. 그런데 BTS가 가서 얘기를 해도 유엔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걸 좀 누군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하죠. 그 홍보대사가 블랙핑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홍보대사는 블랙핑크입니다. 역시 미래 세대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라는 데 가면 큰 황소가 있습니다. 이 황소는 증시의 호황, 그러니까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바나나가 쌓여 있고 앞에 고릴라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임시로 이렇게 설치했던 건데요. 저 고릴라는 하림베라는 고릴라입니다. 2016년에 미국의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3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려다가 억울하게 총 맞아 죽은 불쌍한 고릴라예요. 그때 저 고릴라가 황소를 째려보죠. 황소는 사실 바나나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바나나를 잔뜩 갖다 놓고 탐욕을 부리는 거죠.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렇게 불공평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는 겁니다. ESG는요, 불공평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해서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현재 세대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의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주주만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합니다. 제가 아까 회사에 돈 벌어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은 늘 회사에다 돈을 대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 기업들이 돈 주는 사람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제일 우선시하는 주주 제일주의라는 걸로 50여 년 동안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만 볼 게 아니네.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돈을 벌어주고 그들도 존중해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주주들에게 더 큰 가치가 돌아오네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게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좀 봐라. 이해관계자는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여러분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친구, 가족 뭐 있겠죠? 회사도 있을 거고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못 벌면 그 영향을 1차적으로 받는 건 누구일까요? 용돈 받던 조카?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기업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란 대표적인 기업이 다 모여서 서명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5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주주만 봤는데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이거를 영어 그 경영학에선 논문이 있어요. 스파이스 모델이라고요. 소사이어티, 파트너, 인베스터, 커스터머, 임플로이. 이 스파이스 모델로 이해관계자 5그룹을 늘 존중하고 경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블랙락이라는 ESG 얘기하면 꼭 튀어나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움직이는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의 투자에서 움직이는 자산이 1경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일까요? 약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5개를 움직이는 회사예요. 수치적으로.
이 회사의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을 잘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주는 거다. 이게 2022년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SG는요, 굉장히 선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Doing good by doing well.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수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ESG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누구요?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SG 자전거,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즉 이해관계자들을 골고루 존중해라. 또 하나는 계속 발전하자, 인류의 끊김이 없이. 그리고 그 두 바퀴를 돌리는 페달이 ESG죠. 페달은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지금은 이게 자전거가 거의 오토바이가 돼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ESG가 뭘까요? ESG는 원래 C였습니다. SEE, Social, Ethical, Environmental. 약간 이게 더 좀 말이 되지 않나요? 뜬금없이 Governance보다. 그런데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지라고 돼 있었는데 기업들 보니까 윤리가 없는 거예요. 뭐 엔론이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거 보니까 그 기업들이 막 분식하고 도무지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기업들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건 무리구나. 기업들은 윤리의식이 부족하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윤리를 없애고요. 대신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개 다 형용사였는데 하나가 거버넌스란 지배구조란 명사로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되 지배구조, 즉 딱 못을 박아서 이사회는 몇 명이고 그 이사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제도로 못 박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 사회적인 것을 투명하게 의사결정해라. 그래서 ESG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ESG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ESG 잘하면 돈을 벌까요? 아직 몰라요. 왜? ESG는요, 여러분, 저도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공통점은 전부 다 한 3학년쯤 되세요. ESG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가을부터 빅데이터로 단어가 막 떴거든요. 2020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차 되는 거죠. ESG가 돈을 벌어준다는 걸 확실히 알려면 ESG가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모여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3년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변수가 뭐가 들어갔죠? 코로나가 들어갔어요. 아마 돈 번 걸로만 치면 코로나 때 돈 번 회사들은 다 ESG를 잘하는 회사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SG가 돈을 잘 벌어주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ESG가 장점은 있어요. ESG를 잘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막 좋아하고요. 물건도 더 사주고요. 착한 제품이라고 더 사주고 투자자들도 돈을 더 대줘요. 아직 그게 다 수익으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ESG를 잘하면 정부나 지역사회도 좋아하고 협력사들도 ESG를 잘하는 회사와 일을 하기 바래요. 수익만 빼놓고는 다른 건 다 좋은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ESG 각각 놓고 보면 막 끝이 없어요. 기후변화, 뭐 대기, 물 이런 환경적인 거. 사회는 이게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산업안전, 노동, 뭐 고객, 사이버 보안, 공급망, 동물복지. 근데 지배구조는요,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배구조는 다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하고, 임원은 어떻게 보상하고, 공정거래는 어떻게 하고. 왜 이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리가 없어지고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얘기 잠깐 해볼까요? 환경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있는 그대로가 자연환경이고요. 생활환경은 소음, 악취 이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환경입니다. 생활환경을 망치면 우리가 환경오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망치면 환경훼손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망치면 환경훼손이고요. 생활환경을 망치면 환경오염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안 망치고 잘 지켜주면 우리가 그거를 환경 보존이라고 하죠. 환경은 사실 이 인바이러먼털의 이인데 사실 이게 에너지의 이이기도 해요. 환경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탄소를 없애는 거예요. 하여튼 탄소가 나오는 거는 다 없애자는 겁니다. 지구에서 탄소를 추방하자. 그래서 탄소 배출원을 다 찾아서 탄소를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는 거죠. S는요, 기업 평판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데요. 그만큼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마트에 가면 남자아이들 인형은 대부분 파란색이에요. 여자아이들 인형은 다 핑크색이죠.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가면 남자 장난감, 핑크 쪽으로 가면 여자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상은 너무도 이렇게 성별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바릴라라고 세계적인 파스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라디오 진행자가 왜 당신네 회사는 동성애자 광고를 안 합니까? 동성애자 가족 광고를 왜 안 하죠? 이 구이도 바릴라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족은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빠 하나, 엄마 하나, 그리고 애가 있는 게 가정이지 그 외가 무슨 가정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죠. 도대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거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문 닫을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죠. 자, 이럴 때 우리 기업의 시장은 경쟁은 치열하거든요. 베르톨리라는 옆 회사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따집니다. 배고프면 다 오세요. 그러면서 저 경쟁사는 또 돈을 법니다. 구이도 바릴라 회장은 난리가 났죠. 회사 매출이 2년째 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교육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SNS 나와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새로 배웠습니다. 그러고 전 직원이 무지개 팔찌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인권단체가 그래도 좀 바뀌었다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 마음은 다 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릴라 회장이 결심을 해요. 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메시지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패키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릴라 회장은 패키지를 바꿨어요. 잠깐이지만 바꿨습니다. 이 패키지를 보시면요, 여성 두 분이 파스타를 드시는 거예요. 또 그 밑에 패키지 보면 여성 두 분이 가정을 이뤄서 맛있게 파스타를 드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바릴라는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차별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소외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심을 진심으로 표현하니까 그제서야 2019년에 블룸버그가 바릴라 그룹이 이제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발표를 하죠. 이게 바로 DEN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ESG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 힘들거나 아프지 않은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ESG예요. 환경은 오히려 숫자로 나와서 쉬워요. 사실 그거는 달성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환경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말씀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요. 지금 다 50등인데 언젠가 전부 다 20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있잖아요. 탄소를 40%까지 줄인다. 지구온난화 온도를 1.5도까지 맞춘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S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ESG의 S의 가치가 새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거는 ESG를 떠나서 그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면서 미래 세대로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상처받거나 누군가 차별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수가 좀 줄은 것도 있어요. 말하려다 참죠. 하지만 그게 옳은 겁니다. 요즘 뭐 예를 들면 언론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 바보도 그 방송에서는 비속어인 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 언어 감수성이 되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생각을 담아서 나오잖아요.
이 구이도 바릴라 회장이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이렇게 경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이 바릴라 회장이 4대째 회장이거든요. 그 가족 기업이라서 4대째에서 문 닫을 뻔했어요. 네. 네. 지속 가능은커녕 그냥 4대째 폐업할 뻔한 거죠. 자, 이게 S의 가치입니다. 인권, 노동, 건강, 안전, 늘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요. 세상은 다양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참 그 복잡한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ESG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경영 컨설팅, 그럼 경영 컨설턴트 분들이 했는데 ESG는 동시에 변호사 분들도 컨설팅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이 지배구조, 이게 이제 법에 관한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리더십만은 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별도의 얘기죠. 리더십, 이 ESG의 리더십, 이게 앞으로 저는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란 누굴까요? 리더란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완벽한 성과를 만드는 게 리더입니다. ESG 시대의 리더는요,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완벽한 성과를 만드는 것, ESG 가치를 실현하는 리더가 ESG 시대의 리더죠. 그런 리더들이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ESG는 패션 매니지먼트 아닐까? 즉 지나가는 유행 아닐까? 그럼 비슷한 거 많았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온다, 뭐 디지털이 온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버려서 안타깝게도 그런 경영 사조들이 다 좀 뒤로 밀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경영 가치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ESG 가치가 좀 떴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ESG가 왜 중요해졌는지를 알면 그 이유들이 앞으로 더 오래 갈까, 오래 가지 못할까, 그걸 알게 되면 ESG가 얼마나 갈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ESG가 중요해진 이유들이 별거 아니었으면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ESG가 중요해진 이유들이 계속 갈 것 같으면 ESG는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매경 이코노미라는 이 경제 주간지에서 ESG가 중요해진 이유를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해외 투자 유치, 돈이 필요한 거죠. 아까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ESG를 중요시해라.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수익이 올라간다. ESG를 잘 못하면 나는 돈을 안 꿔줄 거야. 주가도 관리되죠, 사실. 세 번째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급증합니다. 환경 문제, 여러분 왜 그렇게 환경 문제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을까요? 날씨는 옛날부터 나빴어요. 1960년대부터 특히 날씨는 나빴대요. 그 옛날엔 비가 오면 하늘의 뜻이겠니, 그러고 일기예보 보고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요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져서 우리가 ESG에 사실 스펠링 순서대로 하려면 EGS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중요 순서대로 E가 제일 먼저 앞에 왔을까? 왜 그렇게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기후가 나쁜 게 우리가 매일매일 날씨를 기상이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하죠. 이렇게 기후가 나쁜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져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생겨갖고 지구가 막 건조해지고, 그래서 조그만 불만 붙어도 산불이 막 이렇게 나고 뭐 빙하가 녹고 그래서 막 홍수가 나고 잠기는 나라가 나오고 이 모양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ESG의 E가 중요해진 이유는요, 갑자기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고요, 기상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엔 하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인간의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세계에 기후가 이상해지고 그 책임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기상과학은 더 발전할 겁니다. ESG의 E가 더 중요해져 가겠죠. S나 G도 더 점점 중요해져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이 중요해졌어요. 평판. 그리고 MZ세대의 가치 소비가 아주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평판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평판이 왜 이렇게 갈수록 중요해질까? 제가 쓴 책인데요. 평판 경제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평판이나 사회의 평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고 판단되면서 돈을 벌거나 돈을 못 벌고 있어요. 평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억입니다. 소셜 메모리. 그래서 평판은 금방 안 바뀌어요. 한두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평판은 심상입니다. 멘탈 픽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미지죠. 그 사람 어때? 우리는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3가지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아, 되게 털털해. 아, 되게 꼼꼼해. 아, 되게 신용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소셜 메모리. 그게 바로 평판입니다. 이게 안 중요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제 선배님들하고 예전에 노래방 가면 그 제 선배님들은 노래방 가셔서 꼭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어요. 맨 끝에 마이웨이. 그냥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왜?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내 맘대로 살다가 큰 코를 다치죠. 왜 평판이 중요해졌을까? 우리가 1940년에 TV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50년 있다 엄청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인터넷이 나오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익명성이 있으니까 누가 얘기했는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전쟁의 소식을 우린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나쁜 뉴스는요, 하루면 퍼져요. 전 세계인이 핸드폰만 있으면 알려면 다 압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평판 경제일까? 우리 맨날 별점 매기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별이 평판이에요. 별이 평판입니다. 댓글이 평판이에요. 서비스나 뭐 어떤 식당 이런 데 보면 별 보고 댓글 보고, 그게 평판입니다. 우린 평판 경제 속에서 이미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막 손편지 써주고 막 사탕 보내와서 막 뇌물이라고 보내오고 이러더라고요. 개인은 또 디지털 평판으로 난리가 났어요. 미국 기업의 70%는 SNS 주소를 입사 지원서에서 받아서 조회를 해요. 들어가서 보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사람들은 떨어뜨려요. 내가 다시는 애플에 가나 봐라. 그런데 애플 지원하면 떨어뜨리겠죠. 디지털 평판이 너무 중요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퍼서 나르는 거에 끝이지 않고요. 실제로 ESG를 잘해서 평판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바이콧을 하거든요. 착한 가게 몰아주죠. 그런데 ESG를 잘 못하는 회사에는 어떻게 하죠? 보이콧을 하죠. 그리고 모여요 또. 우리 몇 월 며칠 날 모입시다. 모여서 무엇을 사랑하는 모임, 무엇에 불매하는 모임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주로 이런 모임을 하는 분들이 Z세대예요. Z세대, MZ세대, Z세대. Z세대가 3가지 싫어하죠. 불의, 불공정, 또 뭐 싫어할까요? 불이익을 싫어해요.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왜? 불이익이거나 불공정해지면 나한테 기회박탈이 생겨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회박탈이 왜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정보의 대칭이 이루어지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손해를 보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 그런 회사, 그런 가게들을 돈줄을 내주고요. 내가 가진 생각을 미닝아웃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ESG가 중요해진 겁니다. 기업은 ESG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투자자들도 돈을 주죠. 또 MZ세대도 칭찬을 해주고 심지어 물건도 사주고 서비스도 사주고 좋은 별점도 달고 좋은 댓글도 달고 심지어 무슨 회사를 위해서 모임도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유혹을 느끼게 되죠. 그게 우리가 바로 얘기한 그린워싱입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 여러분 ESG 와싱이 있어요. 그린워싱. 뭐가 있을까요?
한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채소가 유기농 붙으면 엄청 비쌌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도 막 내추럴, 천연 붙으면 엄청 비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내추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린워싱이에요. 에코 프렌들리라고 써있는데 뭐가 에코 프렌들리 하다는 건가? 실제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조사한 건데 예를 들면 제품 중에 CFC 프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좋아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된장찌개 국물 낼 때 멸치 대신 다시마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 즉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뭐 불첨가 그럼 마치 좋아서 사는 거죠. 또 친환경 담배 이런 거. 담배는 친환경일 수가 없어요. 결코. 예.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라벨 붙이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평판 경제를 그분은 예견하셨구나. 이게 저도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늘 이렇게 별 5개 얘기하면서 광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평판 경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판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도 ESG의 이런 흐름을 타서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로고가 다 예전엔 3D였거든요. 입체적으로 다 2D로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의 패널에 잘 보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ESG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마구마구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는 ESG를 이제 되게 좋게 보시고요.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ESG는 돈에 관한 문제거든요. ESG는 돈을 버셔야 돼요. 기업은요, 만약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리면,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해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시키니까 하는데 이거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가 안 해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ESG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작년까지는 ESG가 뭐 굉장히 공통의 선이고요. 또 ESG를 잘하면 기업도 좋고 뭐 사회도 좋고 막 엄청나게 유엔도 얘기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ESG 안 하면 그 회사 망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ESG를 안 해도 회사들이 잘 버티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뭐 ESG를 할 여유도 없는데 한 2년쯤 지나고 2022년엔 코로나도 좀 이렇게 전멸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ESG에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까? 예. 기업의 경영 요소는요, 다 돈 버는데 보탬이 돼야 돼요. 예. ESG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처음에 ESG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유엔이 얘기했어요. 유엔은 돈을 안 벌어주죠. 예. 좋은 얘기를 화두를 던졌고요. 그 다음에 ESG를 꼭 하라고 얘기했던 데가 아까 일경원, 우리나라 5개를 움직이는 블랙막이라는 데서 2018년에 처음 얘기를 해요. 자, ESG는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우리에겐 돈으로 다가옵니다. 기업들도 그린워싱을 좀 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지만 그런 것도 막고 참고 리브랜딩도 하고 또 평판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ESG로 기업에 도움이 될까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ESG로 사업 기회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죠. 베네핏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를 위한 일도 하고요. 회사를 위해서 수익도 잘 버는 회사를 우리가 베네핏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크 베니오프라는 이 창업자는 엄청난 기부가예요. 그리고 이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데 돈을 아주 잘 법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조는 이겁니다. 착한 일 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더라. 예. 기술이 좋고 나쁜 건 없다.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있을 뿐이지 기술이 좋고 나쁜 건 없다. 선하게 돈을 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그 컴퓨팅 기술을요,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무기 제조 회사에는 절대 안 판대요. 그렇게 세상에 베네핏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있죠. 예,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는 좀 엉뚱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일까요? 전기차 회사? 아니에요. 전기차로는 매년 8억 불씩 적자를 봐요.
8천억씩 적자를 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요? 네. 로켓? 아니죠. 아직 못 벌고 있죠. 네. 어느 회사든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는 생산 활동을 할 때 탄소를 80까지 배출해도 됩니다. 그 이상 넘으면 벌금을 내세요. 그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테슬라도 탄소 배출권을 받았겠죠. 80을 받았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워낙 친환경 기술이 좋아서 80 중에 5밖에 안 써요. 75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사에 팔아요. 그래서 매년 16억 불을 법니다. 그래서 전기차 적자 메꾸고 늘 테슬라는 8억 불의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공했다고 하죠. 예. 확실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ESG 리더십 같아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ESG를 실천하면서 돈을 번 기업 한 군데 얘기를 들어볼게요. 하이네켄이란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ESG는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우리 무슨 ESG 하지 하면 정답은 이겁니다. 그 조직이나 그 회사가 돈을 벌면서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ESG예요. 엉뚱한 거 하면 사람들이 별로 높이 안 사줘요. 네.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좋은 일을 하면 뭐하러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이네켄이란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자, 하이네켄은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술 파는 회사가 만드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술을 많이 먹어서 개인이 건강이 나빠지겠죠. 두 번째, 술을 먹는 바람에 각종 폭력 사건이 생길 수 있겠죠. 다 이게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나쁜 거, 음주운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이네켄은 우리가 술을 팔면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 음주운전을 해결해 보자. 오케이. 그래서 하이네켄이 결심을 합니다. When you drive, never drink라는 캠페인도 해요. 운전할 거면 술 드시지 마세요. 사람들은 좀 놀랬죠. 아니, 술회사가 술을 먹지 말라고. 네. 하이네켄은 오래전부터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도수가 낮은 술을 찾는다는 걸. 그리고 비알코올 음료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사업 기회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런데 맥주 회사가 비알코올 음료를 측정해 보려니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래. 음주운전도 방지하면서 영국의 술집도 개조하고 사람들이 어떤 비알코올 음료를 좋아하는지 시장 조사도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맥주 회사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술을 덜 판다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평판이 올라갔죠. 그죠? ESG는 평판 효과가 있거든요. 예. 기업에게 ESG 하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돈을 잘 버는 우등생인데 거기에 모범생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너무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예전엔 재무 성과만 좋으면 됐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그거 갖고 안 되고 모범생까지 돼야지 진짜 인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이네켄은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했죠. 사업 기회도 찾고요. 그 다음에 ESG로 평판도 높아졌고요. 저는 착한 기업이란 말을 싫어해요. 착한 기업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기업의 이익은 좀 양보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되게 도움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ESG는 기업의 수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늘려야죠. 그래서 ESG는 착한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한 기업이 잘하는 겁니다. 바로 테슬라처럼요. 예. 테슬라 착한 일 하죠. 예. 우등생이에요. 예. 그런데 동시에 혁신적이고 친환경 기술 갖고 돈을 벌고 누군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구가 좁아서 화성을 개척하려는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ESG는 기업들에게 아주 엄청나게 밀착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ESG는 2004년에 UN 보고서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잘 해결해야지 투자자들이 돈을 대줄 겁니다. 그로부터 17년 전에 UN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인류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거 뺏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ESG 세 글자가 독하게 살아남았어요. 알파벳 26자 중에. 원래 에티컬이 들어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기업이 뭐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사실 거버넌스에는 그 가치 판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ESG인데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and Good Governance라고 합니다. 좋은 지배구조. 그러면서 이제 ESG가 막 확산이 되죠. ESG가 중요해진 이유? 일단 투자자들이 ESG 못하면 돈을 회수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돈을 다시 회수당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과학이 계속 발전해요. 이제 사람들이 반환경적인 활동을 하면 기후가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소를 세상에서 없애자고 하고 있어요. 평판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오늘 보니까 제 강의 끝나고도 강의 평가서가 있던데 이게 평판 사회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서 그 ESG 평판이 좋은 회사에 열광적인 환호를 하고 실제로 바이콧도 하고 돈줄도 내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기업들은 이제 ESG로 그린워싱을 할까 약간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테슬라의 친환경 기술이고요. 그리고 하이네켄의 비알코올 음료 판매,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같은 것입니다. ESG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죠. 세답족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남의 빨래를 할 때 정말 깨끗이 빨아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손 대신 양말을 벗고 발로 꾹꾹 밟아서 빨아주죠. 그럼 빨래도 깨끗해지고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지죠. 그걸 세답족백이라고 해요. 회사도 좋고 사회도 좋은 것, 이게 ESG입니다. 스마트한 기업, 사회적 수익도 높고요. 기업의 이익도 높은 것, 그게 ESG입니다. ESG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